시작합니다. 자, 보면은 이전차 진단평가는 우리가 볼 게 없어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분단된 민족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다 부분 이제 볼 거예요. 자, 이 부분 볼 건데, 자, 여기 단원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면 남한과 북한의 갈등, 그리고 남북 관계의 개선, 그리고 남북 관계가 점차 변화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원래 남과 북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 나서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이 됐어요. 자, 그러던 중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승만 정부 다음에 등장했던 정부가 바로 장면 정부였죠. 장면 정부. 자, 이 장면 정부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남북 관계가 이제 지속이 됐냐면, 자, 4.19 혁명 이후에 대학생과 진보 세력을 중심으로 통일운동이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이런 통일운동이 전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구호가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이러한 구호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구호들을 외치면서 학생 혹은 진보 세력을 중심으로 이제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중립화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이제 노력들이 이어졌었어요. 하지만 장면 정부에서는 그러한 통일에 대한 요구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장면 정부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고요. 자, 장면 정부의 이후에 등장했던 정부가 바로 박정희 정부죠. 자,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본인이 정권을 장악을 했어요. 자, 그럼 박정희는 군부 세력이에요. 군부 세력, 군인이었단 말이야. 자, 군인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처음에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박정희 정부에서는 선건설 후 통일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선건설 후 통일. 나라를 먼저 건설하고 난 후에 통일을 이제 논의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선건설 후 통일이에요. 자, 장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민주 후 통일을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 정권 때 이제 독재 정치를 이루게 되니까 이제 그러한 모습을 반발해서 일단은 민주적인 모습을 만들고 나서 통일을 논의하자라고 하는 선민주 후 통일을 얘기를 했고요.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개발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선건설 후 통일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에 주력을 두고 반공 정책을 유지를 했어요. 박정희 정부가 처음에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혁명에 대한 공약을 내세울 때 반공을 제1의 국시로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는 초기에는 이러한 반공 정책을 계속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무장 간첩이 남한에 침투하는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게 되면서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장면 정부 때랑 박정희 정부 초기 때는 통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보면은, 자, 박정희 정부가 계속해서 반공을 외치다가 이 국제적인 정세가 변하게 돼요. 국제적인 정세가 소련과 미국이 화해를 하고 중국과 미국이 국교를 맺고 서로 이렇게 대표적인 공산권 국가, 자유주의 국가가 화해를 하는 분위기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냉전의 완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 박정희 정부도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를 해요. 이게 19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7.4 남북 공동성명 때 얘기했던 원칙을 중점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 때 중점으로 뒀던 원칙 3개가 뭐냐? 그 원칙 3개가 바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에요.
자, 이 세 개의 통일 원칙을 설정을 했던 게 바로 7.4 남북 공동 성명이에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가 자주, 두 번째가 평화, 세 번째가 민족 대단결이에요. 자,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주적으로 우리가 통일에 대해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주가 들어간 거고요. 평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민족 대단결은 우리 남한과 북한이 같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논의할 때 이제 대단결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는 처음에는 반공을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러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런 원칙들을 설정을 하게 돼요. 자, 박정희 정부가 물러나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을 했던 건 전두환 정부죠. 물론 그 중간에 뭐 체규화라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짧은 시기에 그냥 지나갔고요. 전두환 정부가 다시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면서 정권을 잡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전두환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실시했냐면, 자,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을 제시를 해요.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을 제시를 하는데 이것 또한 이제 통일에 대한 방안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각각 남한과 북한이 원하는 국가의 형태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접점을 찾지 못하게 되고요. 하지만 그때 이 전두환 정부 이후 때부터 이산가족을 상봉을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을 상봉해요. 그래서 이때 전두환 정부 때 이산가족을 상봉하고 예술공연단을 교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현 정부와 박정희 정부 초기 때는 아예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때에 이르러서 점차 조금씩이나마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전두환 정부가 물러나게 돼요. 왜 물러나게 됐어요?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서 전두환 정부가 물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등장했던 게 바로 이 노태우죠. 자, 노태우가 실시했던 정책 중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북방외교라는 게 있었어요. 북방외교. 자, 북방외교라는 건 뭐냐면 이 북쪽에 있는 공산권 국가들과 교류를 한다라는 겁니다. 소련, 중국, 그리고 북한과 교류하기를 시작해요. 그 전에는 아예 국교도 하지 않고 배척을 했다면 노태우 정부 때부터 이제 북방외교를 추진을 하면서 이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를 하고요. 이건 남북 정상회담은 아니에요. 각각 위원장과 대통령이 만난 게 아니라 이 고위급 장관급, 장차관급 이제 관리들이 서로 만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남북 기본합의서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네, 볼 수 있죠?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남북 기본합의서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이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를 했어요.
자, 이때 비핵화에 대해서 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냐면 이 북한이 핵 개발 기술을 이제 가져서 핵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하면 뭐 그에 대한 뭐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던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는 북방 외교를 추진하면서 이 북한과 다양한 관계를 맺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 김영삼 정부 때는 다시 뭐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세 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를 했어요. 이 한민족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세 가지 단계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 세 가지 단계가 뭐냐면 여기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단계가 화해와 협력, 두 번째 단계가 남북 연합,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통일국가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민족, 우리가 한민족인데 그 한민족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이루자. 첫 번째로는 화해와 협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남북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남북 연합의 상태에서 제대로 화합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통일국가를 완성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게 김영삼 정부 당시에 제시했던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세 단계 통일 방안입니다. 자, 그래서 점차 계속 남북 관계가 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던 중에 남북 관계가 이제 가장 많이 진전이 됐던 건 이 김대중 정부 때죠. 김대중 정부 때. 이 김대중 정부 때 실시했던 정책을 햇볕 정책이라고 그래요. 햇볕 정책.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데 왜 햇볕 정책이라고 하냐면 이 해가 비추듯이 계속해서 우호적인 모습들만 보였기 때문에 이제 햇볕 정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요. 뭐 정주영의 소떼 방북 이런 사건들도 있고 민에서 혹은 관에서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게 돼요. 자,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그래서 이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노벨상을 받죠. 노벨 평화상을 받죠. 김대중 정부 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를 하게 돼요. 6월 15일에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을 발표하는데, 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이산가족을 방문하게 하고 경의선 철도를 복구시킨다. 자, 이 경의선은 뭐냐면 경은 서울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수도인 서울과 의는 의주, 저희 신의주 이쪽, 이 북한에 있는 이 신의주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를 복구한다라 그래서 경의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경의선 철도를 남한과 북한을 잇는 철도를 복구한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건설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협력 기구죠. 북쪽의 값싼 노동력 그리고 자원을 활용을 하고 남쪽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를 담아서 만든 이제 공단인데 뭐 북한 쪽에서 마음대로 폐쇄하거나 그러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때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금강산을 육로로 가게 돼요. 금강산 육로 관광을 했던 게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은 굉장히 이전에 없었던 다른 굉장히 다양한 폭넓은 교류를 하게 됐다. 자,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정책적 기조를 그대로 따라가죠. 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잘 대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는 1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10월 4일에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4번에는 14 남북 공동선언.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요. 뭐 판문점 선언 같은 것들을 발표를 해요.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넘어가면 되겠고, 그 아래에 이제 남북한의 사회 문화 교류는 교과서랑 학습지에 있는 내용들 그냥 한 번씩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자료학습으로 넘어가서 자,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하자고 하네요. 자, 이건 뭐냐면 72년에 남북한이 서로 맺었던 7.4 남북 공동 성명과 관련된 글입니다. 칠사 남북 공동 성명. 자, 7.4 남북 공동 성명의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통일에 대한 3원칙을 설정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자주, 두 번째로는 평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설정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와 둘째를 보면은 자,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다. 간섭이 없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자주의 모습을 보여지게 되고요. 통일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아야 된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해야 된다. 이 대목을 보더라도 아, 이게 평화와 관련된 내용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305쪽을 펴보면 자료 1번에 305쪽 자료 1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러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그래서 각각의 이 선언들이 발표했던 당시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내용들의 핵심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7.4 남북공동성명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정부 때 발표를 했고,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의 3원칙을 설정했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겠죠. 그 아래 뭐 남북기본합의서는 노태우 정부 때, 6.15 남북공동선언은 김대중 정부 때 설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 자료학습 2번으로 넘어가서 자, 이거는 김대중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자료 3번에서 자료 1-3번에서 봤던 거 6.15 남북 공동선언이죠.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의 가장 대표적인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2번이에요. 2번.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라는 건데, 자, 원래 그 이전의 정부들에서 이제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남한에서는 연합 제안, 그러니까 미국처럼 이제 연합을 이루는 걸 얘기를 한 거고요. 유럽 연합처럼 이제 가볍게 연합을 하는 걸 얘기를 한 거고, 북쪽에서는 연방 제안을 제시를 했어요. 같은 나라 안에 두 개의 체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남측과 북측이 서로 주장한 게 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갈등이 많았는데, 우리가 서로 주장하는 건 사실은 그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더 진행을 시키려고 했던 게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어떤 정부 때 실시했는지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형성평가 부분 볼게요.
자, 형성평가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아직 안 들어온 친구들이 누구누구인지 체크를 해야겠네요. 네, 학습지 진행합시다. 자, 형성평가 문제 보면은 자, 1번에 이제 OX 퀴즈죠. OX 퀴즈인데 1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1번이 왜 틀린 설명이냐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산가족 상봉과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을 한 거는 박정희 정부가 아니라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전두환 정부 때 영어를 했었고요. 안 되네요. 그래서 1번은 X, 2번은 동그라미. 자, 다음 2번. 가에서 많은 남북 간의 통일을 위한 노력들이래요. 그래서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되는데, 자, 가장 먼저 오는 거는 나입니다. 나. 7.4 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 정부 때 72년에 발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와야 될 거는 바로 가예요. 가.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1991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발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은 김영삼 정부 때 발표했던 마가 되겠죠. 이 한민족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바로 화해협력 1단계, 남북연합 2단계, 그리고 통일국가 3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 다음은 김대중 정부 때 발표했던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 마지막으로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발표했던 14 남북 공동선언이 있습니다. 4부로는 나가, 마, 라다가 되겠죠. 나가마, 라다. 나가마, 라다. 자, 다음 3번. 자, 3번에 보면은 뭐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가 아까 자료학습에서 살펴봤던 내용이 있어요. 남한에서 제시한 연합제안과 북한에서 제시한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기로 했대요. 이거는 6.15 남북 공동선언이죠. 6.15 남북 공동선언. 네. 6.15 남북 공동선언을 적으면 되겠고요. 마지막 4번. 역대 정부가 실시한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답은 굉장히 쉽죠. 답은 1번입니다. 1번.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은 박정희 정부 때 한 게 아니라 김대중 정부 때 했고요. 박정희 정부 때는 처음에는 반공을 하다가 후에 국제 정세가 바뀌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남북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그래서 거기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이제 발표하게 되죠. 그때 설정한 이제 3원칙은 지금 통일 논의를 할 때도 가장 기본이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지난 차시 때 올렸던 변화하는 우리 사회 콘텐츠 안 본 사람들 오늘까지만 출석 인정해 줄 테니까 꼭 듣도록 하시고요. 방금 들어온
얘나 빼고 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고생했어요.